자, 이번에는요, 독박 간병으로 법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 완전 빈털들이야. 부양비장 못해라. 원래 이런 건 장남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간병비로 갈등을 겪는 남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남아, 나 TV 좀 보고 싶은데. 엄마, 텔레비 보고 싶다고? 이리 나오세요. 응? 자. 허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는 나장남 씨. 자,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를 봅시다. 아유, 아픈 어머니는 나 몰라라 소홀한 동생들 목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겼는데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어머니의 간병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나장남 씨. 본인의 생활도 버리고 뼈 빠지게 일했건만 간병비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고 아유, 택도 없네, 택도 없어. 홀로 감당해야 할 이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일말의 희망을 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여보세요? 동생아, 너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나 바빠. 전화를 해. 오라면 좋아. 너 엄마 얼굴 안 본 지가 몇 달째잖아. 죄송하지도 않아?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아, 참. 그렇게 반갑지 않은 전화를 마치고 엄마,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막내 왔니?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얼굴 보니까 좋네. 아이고. 오빠, 엄마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 허리 많이 아픈 거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상태 봤지?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죠. 허리 디스크 수술 받아야 할 것 같다. 부양부장 못해라.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원래 이런 건 장날 다 책임지는 거야. 너는 사치 부리면서 어머니 저렇게 놔두겠다고? 저런 모습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엄마만 허리 아프게 했어? 왜 나한테 그래? 간병비로 시작된 갈등. 과연 나장남 씨는 동생에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어머니 부양비용, 간병비용을 지금 오빠한테 다 떠넘기는 동생의 사례였는데요. 네. 우리 정의감 넘치는 이승연 아나운서 네네. 장녀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장녀입니다. 봤어요? 예, 저는 동생이 착해서 우리 오빠도 너무 착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 이 화면 보니까 막 화가 나네요. 아니 근데 사실 부양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기사 보니까 간병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간병비가 되게 어느 정도 드나요, 교수님?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간병 파산이 왜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아마 한 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 1인 간병 비용 평균을 계산해 봤어요. 평균입니다. 그랬더니 월 평균 378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금액이 또 있는 것도 알게 계실 텐데 우리가 이걸 378만 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걸 1년으로 바꾸잖아요. 4,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4,5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65세 이상 된 가구들의 소득을 평균 계산해 봤을 때 월등히 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들의 월 평균 소득이 22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65세 이상 넘어가면 소득이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줄죠. 줄겠죠. 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얻은 곧 소득 대비 이 병원비 지출이 상상 초월로 늘어나게 되니 이걸 감당하려면 그야말로 간병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게 결국 나머지 비용은 누가 되는가? 자식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일입니다. 네, 네. 정말 이게 숨이 턱 막힐 수 있는 게 큰 금액이어가지고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형제자매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장남이 혼자 독박 간병을 하게 된 이 사건, 과연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OX판 들어주세요. 될 수 있다 없다. X를 주셨네요. 저는 X입니다. 네. 일단 저는 차남이고 그 장남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앞에 쓴 돈은 저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뒤에 나갈 돈은
이제 장남이 조금 더 내고 차남이 조금 보태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남이었군요. 예. 아니 저는 받을 수 있다. 오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부양의 의무가 장남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자식이 다 모두 공평하게 부양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예, 제가 장녀라서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목요일 법의 수호천사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네. 우리 정은형 변호사님께서 정답을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O인가요, X인가요? 예, 정답은 네. 예, 받을 수 있다. 큰일 났네. 예,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형제 사이 또는 물론 같이 생활하는 가까운 친척까지도 부양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직접 부양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달라고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독박 간병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던 오빠분이 동생에게 부양료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양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지 소득 수준, 또 경제 상황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n분의 1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병비를 두고 비단 이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고부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연이 있죠. 네, 머리를 크게 다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빚는 이 사연을 우리 법수호천사 두 분의 명품 연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아이고. 예, 어머니. 아가 나다. 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좀 어떻니? 뭐 늘 똑같죠 뭐. 참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좀 오셔가지고 그이 좀 봐주세요. 예. 아니 또 그거 아니겠지 남편 아픈데 어딜 그렇게 다닌다고 그래? 어머니, 아우 저 오늘 진짜 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또 그 소리냐? 요즘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부탁드린다는 그 말이 나와? 어머니 코빼기도 안 비춘다. 정말 저도요 제 삶이 있다고요. 아이고 그냥 됐고 계속 이럴 거면 그냥 놔줄 테니까 그 지금까지 들어가 간병비는 그 주고 가라. 그렇게는 안 되죠. 아니 오히려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가 어째 간병비 내놔. 어머니 못 드려요. 아이고 네. 야, 실감나게 또 연기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실제 홀로 아들을 간병하던 시어머니가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고 이후 들어간 간병비를 청구했던 사연을 저희가 연기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시어머니는 간병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받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며느리가 이 와이프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사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그 금융치료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받을 수 없다. X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네. 사실 부양의 의무, 그러니까 부부 사이와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부양의 의무가 더 큰가라는 걸 따져봤을 때 부모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의 의무가 더 크다. 와이프가 더 크죠.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이 더 크다. 아유. 굳이 못 봤습니다.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법원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양소영 변호사님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했나요? 네, 이 사건은 이제 3년간 이제 아들이 치료를 반복하면서 돈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8천만 원은 보험금으로 이제 이게 충당이 됐는데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시부모,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신 거죠. 근데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1심하고 이제 대법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네. 자, 최종적으로는 민법에 규정된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와 부부의 의무가 있는데 부부의 의무가 우선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1심과 2심은 어땠던 거예요? 네, 1, 2심은 이제 며느리 손을 들어줘서 부모가 쓴 거니까 이거는 부모가 부담하는 게 맞다. 굳이
돌려달라고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네. 그러니 반환을 해라 이런 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부양의 의무는 있지만 부모가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며느리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냐. 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2심은 며느리 손을 들어줬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는 혼인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는 서로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이고 이게 우선하기 때문에 반환해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절대 없는 건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부양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인 자녀가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대학생 정도 되면 부양의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려면 학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 정도면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그래도 법률적으로 부모가 여유가 없으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